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연력학 법칙 3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이 봅시다. 1번에서는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나와 있습니다.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는 거는 이 A 기체가 이 피스톤을 미는 압력하고 그리고 B 기체가 미는 압력이 같았기 때문에 얘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압력이 같은 상태고, 근데 부피는 A가 B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온도도 판단이 바로 가능한데,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랑 비례하잖아요. 근데 압력이 같은데 부피가 B가 더 크다는 거는 온도 또한 B 쪽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가볍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나에서는 가의 요 A에다가 열량 Q를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피스톤이 이동한 후 정지한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B가 어떻게 되는 거죠? B는요, 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열은 어디에 공급한 거니까? A에 공급한 거니까. 그러면 이 B는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그 단열 과정을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연력학 1법칙에서는 Q가 뭐가 되니까 0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부피가 감소하니까 1은 음수고,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고 합이 0이 되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양수, 즉 온도는 오른다는 거고, 우변은 증가하니까 좌변도 증가해야겠죠. 근데 지금 부피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압력이 더 크게 증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B에 대한 해석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에 대한 해석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보면 가에서 나로 갈 때 그 부피가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그리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Q를 받았으니까 Q 플러스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단이 되는 게 없어요. 그나마 요거 1이 플러스라는 거. 나머지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감으로 찾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그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상기체 방정식을 판단할 때는요, 뭘 먼저 가장 판단하면 편하냐면 첫 번째는 부피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면 이 부피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 넓이가 넓어지면 부피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 지금 그렇게 부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연력학 1법칙과 이상기체 방정식을 찾아봤는데 더 이상 풀리는 게 없죠. 얘도 알 수가 없고 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압력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압력 같은 경우는 물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림으로 바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압력을 좀 추론을 해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피스톤이 정지한 이유가 양쪽에서 밀고 있는 압력이 같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이게 오른쪽으로 밀렸다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A의 압력이 커졌거나 B의 압력이 작아졌거나. 근데 B는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압력이 작아질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A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추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온도죠. 온도는 이 부피랑 압력을 추론하면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부피 압력이 결정되면 온도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부피랑 압력이 결정됐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온도도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한다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A에 대한 이상기체 방정식과 연력학 1법칙에 대한 해석인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기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이거는 처음에 했었죠. 압력이 같은데 부피가 어디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온도는 B가 더 큰 거다. 그러면 A가 B보다 낮은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내부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 같다. B는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같지 않습니다. B에서가 더 크고, 그 다음 디귿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합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크다. 이제 요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이 전체를 개로 묶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A에 Q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A, B를 묶어놓은 요 개는요,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이 개에 대한 연력학 1법칙을 한번 써보자면, 여기서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1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델타 U A랑 델타 U B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이 개라는 거는 결국에 A, B를 더했다는 건데, 그 A, B를 더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치는 거예요. 얘랑 요 두 개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럼 좌변을 더해보시면 여기는 Q가 있고 여기는 0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Q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변에 더해보시면은 얘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고 여기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얘를요, 두 개로 쪼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UA랑 델타 UB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A가 한 1이고 여기는 B가 받은 1이 되겠죠. 근데 그걸 두 개 더해 보시면요, 지금 이 개 전체로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은 0이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는 겁니다. 왜 상쇄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A가 피스톤을 밀고 그 B는 밀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한 1과 B가 받은 1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넣어준 Q는 A랑 B의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데만 사용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디귿에서 이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합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크다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완전 네임드 과정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등온 과정이고 등합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입각을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과 연력학 1법칙을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우선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등온 과정이니까 t까지 걸어주시고 부피가 2배 감소했으니까 압력은 2배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의 등합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2배 증가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2배 크겠죠? 자, 다음은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온도가 지금 여기서는 일정한데 여기서 오르기 때문에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나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나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우선 여기서 그 연력학 1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요 열량은 나다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이게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등합 과정인데 얘는 등합 과정에서는 뭐 둘 다 0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얘랑 여기가 과연 같은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왼쪽에서는 Q고 오른쪽에서는 W, 1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비교하는 대상을 통일해주면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가나 과정에서 어차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 Q 값과 요 W 값이 같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거나 이거랑 이걸 비교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값이 같냐고 물어보니까 차라리 가나 과정에서 1과 나다 과정에서 1이 같은지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부피 변화량을 봐요. 왜냐면 이 1이라는 게 P 곱하기 델타 V니까 여기서 V만큼 변했네? 여기서도 V만큼 변했네? 그럼 이거 델타 V가 같으니까 1이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죠. 왜냐면 압력까지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PV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이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V0, EV라고 쓴다면 등온 과정이니까 이렇게 등온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등온선에서 부피가 어떻게 되면 돼요? 이렇게 감소하는 선에 따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등합 과정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럼 이때 얘가 가고요. 여기가 나고 여기가 다가 되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얘 1과 얘 1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밑면적을 구해보시면 돼요. 그럼 가나 과정에서는 이만큼 일을 받은 거고 그리고 나다 과정에서는 요 빨간 색깔만큼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일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즉 가나에서 1보다 나다에서 1이 크다는 거고 가나 과정에서 Q랑 1이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나에서 Q보다 나다에서 W 1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틀렸다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이런 열기관의 순환 과정 문제는 표를 그려가지고 풀면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과 B에서 C 그리고 C에서 D D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에서 각각 열과 내부 에너지와 이를 각각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AB 과정과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없으니 이 델타 U가 0이 되겠죠. 그리고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에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마이너스 120, 여기가 마이너스 120이 되고 얘는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때 마이너스 120만큼, 그러니까 120만큼의 일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열 효율이 0.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조건을 한번 써볼 텐데 열 효율은 10분의 4가 되는 거고 이 열 효율이라는 거는 열기관의 모식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온도가 높은 쪽에서 고열원 Q1이 에너지가 투입되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Q2로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한 것분의 한 1 혹은 1-Q1분의 Q2가 바로 10분의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을 구하는 건 좀 어려워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요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풀기보다는 요 형태로 이 두 번째 형태로 푸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뭐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가. 그 이유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이런 열기관에서 열을 투입해야지만 그만큼 방출되는 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쪽은 무조건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얘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1-x분의 120이 되죠? 그럼 여기 10분의 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0분의 6이 돼야 되니까 x가 200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 2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구체적인 값은 찾을 수가 없는데 미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 BC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한 거죠. 그럼 뭐 플러스 A라고 두자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지금 200만큼을 넣었죠. Q1에서. 근데 흘러나가는 게 120이니까 요 가운데서 한 일이 80이 되어야 됩니다. 얘를 다 더했을 때 80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200하고 마이너스 120 더하면 이미 80이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플러스 A로 결정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D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같네요. 그 다음에 디귿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80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단순하게 열 효율을 물어보는 문항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열 효율이 B가 A에서 2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열기관 A에서 열 효율은 그냥 투자 대비 한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기관 B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고열원에서 얼마 넣어준지 모르죠. 근데 이게 결국에 이 두 개로 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넣어준 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투자한 것 분의 한 일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두 배가 크다는 거니까 이 작은 쪽에다가 1을 곱해주시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눠보시고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3Q 플러스 6W가 4Q가 되고요. 그럼 Q가 6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 대신에 6W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첫 번째 거에서 뭐가 되냐면 24W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8W가 됩니다. 그럼 얘는 열 효율이 얼마고? 8분의 1이고 여기는 열 효율이 4분의 1인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디귿은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 1회 순환하는 동안 B가 고열원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EQ이다. 그럼 B가 고열원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요거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EQ였으면은 12W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1회 순환하는 동안 A가 외부에 한 일은 요 3W인데 3W는 2분의 1Q가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도 순환 과정이니까 한번 표를 그려볼까요?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A로 갈 때 Q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E를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근데 우선은 이 AB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거고 얘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단열 과정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항상 그려지기 때문에 요 AB가 단열 과정이고 그리고 이 BC가 등온 과정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AB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이 열이 없는 거고 그리고 BC 같은 경우는 등온 과정이니까 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BC 과정에서 받은 일이 S0죠. 여기를 마이너스 S0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BC 과정에서 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방출한 열이 마이너스 S0라고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열 효율이 7분의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Q1분의 Q2가 7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7분의 5겠죠. 7분의 5. 즉 여기는 플러스거든요. CA는. 그럼 얘분의 얘가 7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CA에서 받은 열은 5분의 7S0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CA 과정에서는 면적이 없으니까 1이 0이 되고 요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데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열기관에서 토탈 내부 에너지는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7S0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5분의 7S0가 되겠네요. 자, 풀어봅시다. 기억.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여기서는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높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S0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얼마냐? 그럼 요거를 다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5분의 2S0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위에서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압력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인 PV 그래프로 바꿔서 풀면은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이거를 이제 PV 그래프가 아닌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 내신에도 충분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네, 우선은 압력은 두 종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애초에 딱 처음부터 그 보조선을 그려서 압력은 이 위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압력은 무조건 요 두 선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보시면은 압력이 A에서 B로 갈 때
3P가 유지되고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즉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요, 이건 문제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BC 과정과 DA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랑 압력이 다 감소해서 P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이때는 압력은 유지되고 온도가 줄어들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DA 과정도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면 A에 다시 도착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얘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 A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C는 지금 온도가 둘 다 3T로 같으니까 여기가 바로 3T인 등온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B는요 9T가 되는 거고, 그럼 요 D는 뭐가 될까요? D의 온도는, 그럼 추론을 좀 해보시면은 A랑 D는 부피가 같은데 압력이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부피는 같은데 압력이 3배면 온도도 3배 차이 난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3T 제로니까 얘는 T 제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열 효율이고요. 열 효율이라는 거는 투자 대비 한 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은 구하기가 쉬워서 일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A에서 기체의 부피가 V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V0고, 그리고 얘랑 얘는 압력은 같은데 온도가 몇 배 차이 나니까 3배 차이 나니까 얘는 3V0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한 일을 구해보자면 우선 AB에서 요 아래 면적만큼 일을 하겠죠.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 요 면적만큼 일을 받겠죠. 그럼 그 각각을 뺀 요 안에 사이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y값이 2p0가 되고 요 x값은 2v0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고 4p0 v0가 되는 거고요. 일이.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얼만큼 투입했는지 그 투입한 열만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디서 열을 넣어주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1도 양수고 온도도 증가하니까 얘도 양수겠죠. 그럼 여기서 열이 투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C 과정에서는 한 일과 받은 일은 없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거죠. 방출되는 거고, CD도 마찬가지로 온도도 내려가고 일도 받았기 때문에 열이 방출되는 거고, DA에서는 일은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흡수한 겁니다. 그럼 즉 DA에서 흡수한 열과 AB에서 흡수한 열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얼마래? 3P0V0라고 나와 있죠. 즉 여기서 투입된 열이 3P0V0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DA 과정에서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얘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AB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을까요? 요 AB 과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온도가 여기서는 얼만큼 올랐고, 지금 T에서 3T 됐으니까 2T0만큼 올랐고, 그리고 A에서 B로 갈 때는 3T0에서 9T0가 된 거니까 6T0만큼 올랐죠. 즉 온도가 3배 올랐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9V0T, P0V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은 얼만큼 한 거야? 요 빨간 색깔 밑넓이를 구해보시면은 2의 3이니까 6P0V0가 됩니다. 이게 바로 AB 과정에서 먹은 열이 되겠죠. 여기는 DA 과정에서 먹은 열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해보시면은 18P0V0가 되는데, 이거 약분하시면 9분의 2가 되므로 답은 2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또 순환 과정이죠.
여기서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단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얘는 1이고 여기는 내부 에너지죠. 우리는 Q도 한번 써봅시다. Q. 근데 이 Q는 BC 과정과 DA 과정에서는 0이니까 0,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호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B 과정에서는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1은 플러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CD 과정 같은 경우는 1이 없죠. 근데 온도는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 그러면 이 Q도 마이너스 3분의 2 Y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A에는 부피가 감소함으로 1이 마이너스고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토탈 내부 에너지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질 테고 이 아래 거가 지워질 테니까 이 x0랑 3분의 2y 제로가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기체의 온도는 A와 C에서 같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게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Y0만큼 증가, BC 과정에서는 Y0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갔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고 그 얘기는 온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이만큼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x0, y0만큼을 먹을 테고 이만큼을 뱉는 거잖아요. 그럼 니은은 틀렸겠죠. 자, 다음은 디귿인데 열 효율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열 효율 구할 때는 투자 대비 한 일입니다. 내가 이게 투입해준 열과 요 2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1은 얘랑 얘가 상쇄되고요. 요것만 남죠? 그러면 열 효율은 내가 넣어준 열 x0 플러스 y0 그리고 분자에는 한 1 y0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그럼 관계식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3x0가 2y0잖아요? 그러면 이 x0를 뭐 2a 그리고 y0를 3a라고 둔다면 얘는 얼마가 되죠? 5분의 3이 되겠죠. 뭐 a끼리 약분 될 테니까. 그럼 답은 5분의 3이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PV 그래프가 아니니까 PV 그래프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온도가 두 종류 나오죠. 그리고 부피가 두 종류 나오죠. 그러면은 부피 V0랑 3V0 그러니까 이 밖의 범위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등원선을 그냥 그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T0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등원선 ET0라고 한다면 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A는 온도도 작고 부피도 작은 거니까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증가하니까 요 위쪽이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C가 되고 요 아래가 D가 돼서 이런 순환 과정을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0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Q0라는 열량을 먹은 거고, 참고로 이때 이 열량은 일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내부 에너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BC 과정과 DA 과정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똑같이 Q가 나와야 돼요. 대신에 부호는 마이너스겠지만요. 이렇게. 자, 기억. 기체의 압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그럼 이 그래프 보면은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Y축이 P니까 압력은 A가 작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3Q0이다. 이거는 여기서 찾은 것처럼 그냥 Q0가 되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보다 많다. 이게 일과 열량으로 물어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어차피 이 BC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DA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Q 값과 요 W 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러면 일은 BC에서 한 일이 DA에서 받은 일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Q도 BC 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BC에서 한 일이 DA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법칙 3점짜리도 모든 문항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과 공간 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